자기가 너무 나이 때문에 난 안 돼, 뭐 안 돼 하는 좀 너무 노력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닐까라는 노력을 하기 좀 그렇긴 한데 계속 이거 청년들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나가면 기사 나가면 이제 댓글이 아마 폭발하면 유식이 먹으러 와. 맛있네요. 이렇게 혼나는 분위기죠, 저희.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나는 우리한테 안 그랬는데? 혼내면 우리는 반박을 하는 거지.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컨셉이 우리한테 왜 청년 정책 똑바로 안 해주세요라고 혼내야 되고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라 좀 반박하는 자리니까 반박을 하는. 아니 형님 공감을 해도 돼요. 공감해야 되나? 공감을 해주세요. 지금 반박이 아니라 저라는 23세 청년을 지금 공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다음 주제가 혹시 있을까요? 왜 굳이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해서 이렇게 선거를 치룰까? 이것이 과연 청년을 위한 정치인가?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본인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수 정치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고 이렇게 당에서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두고 삼포세대라 부릅니다. 여기에다가 경력과 취미, 집 등을 포기하는 세대를 M포세대라 말하는데요. 여기에 속한 우리 청년들입니다. 새 국회가 출범하고 민선 7기 절반을 지나온 지금도 청년 세대를 위한 희망의 빛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독, 오늘은 대한민국 미래의 가늠자라고도 할 수 있는 청년 정치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상훈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의원, 김수영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디지털 정당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 의원님 앞서 영상 보니까 굉장히 좀 혼이 나고 있는 느낌이던데 네네. 어떤 상황이었어요?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학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대학생위원회 소속 친구들인데요. 대학생들이죠. 그 친구들에게 청년 정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러 갔다가 영상에서는 우리 김비나 학생이 자기를 혼냈다는 분위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되게 많이 혼나고 왔습니다. 네. 선배로서 가르침을 주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받고 온 듯한 느낌인데 잠시 후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수영 위원장님도 불독에서는 처음 뵙게 됐는데 당내 청년 위원장들 만나고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래통합당 당내 청년 위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눈 결과 아주 지금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 우선 두 분이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올해 초, 그러니까 20대 국회 마지막에 만들어진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기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범위를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청년의 대표적인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 인식하다 보니까요.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가장 많은 고민하는 게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4세로 기준을 한 것 같고요. 여기 하나 더 나아가면 요즘 일자리가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청년들의 경제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연애, 그리고 이후에는 출산까지도 포기하게 되잖아요. 요즘 청년들의 결혼 정년기가 34세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여성도 31세 정도이거든요. 이것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34세로, 만 34세로 기본법에서 나이를 정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연령대를 경제적 지원 부분의 연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적용 대상의 연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가족을 이루기 위한 일반적인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나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도 짚어줬는데 현재 청년의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결혼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 코로나 국면 속에 취업난까지 더해지면서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조사 결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1.1%. 고용률이 55.7%입니다. 이거는 IMF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수치고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 사태로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현재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목해야 될 지점은 청년들의 경제 활동을 넘어서 이제 학업까지 포기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니트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니트족이라는 요즘 이제 신조어인데요. 학업과 취업을 모두를 이제 포기하는 세대를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만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53만 명, 54만 명 정도가 되는 예. 청년들이 이 니트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는 전체 우리나라 청년 인구의 10.4%에 해당을 하거든요. 더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5월까지 통계치라는 겁니다. 5월까지. 예, 만약에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돼서 올해가 넘어간다면 올 연말에 나올 니트족 수치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치가 될 수도 있다. 예. 예, 그만큼 저희 청년의 삶이 지금 팍팍하고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정치인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21대 국회의 청년 세대 비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만 39세 이하로 봤을 때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13명, 즉 4% 정도 됩니다. 지방의회로 가면 경남도의회에서는 57명 중에 3명, 5%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비례대표로 간다면 더 심각합니다. 비례대표는 1번 자체가 여성 우선 선택이기 때문에 거의 청년 정치는 실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경남도 안에 기초의회가 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3곳은 아예 39세 이하 의원이 한 분도 없고요. 그나마 있는 창원, 진주, 양산, 밀양, 거창도 1명 있고요. 창원만 2명 있는 요 정도 상입니다. 그만큼 도내에 청년 정치인이 없는 거죠. 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정말 불독에 귀한 분들을 모셨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 청년 정치인의 필요성은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래전부터 제기가 돼 왔지만 앞서 짚어본 수치만큼이나 기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의 2030 세대 의원은 13명, 고작 4%가 전체 유권자의 31.4%,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기형적 대의민주주의다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이 청년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앞서 짚어주신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많은 청년들이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정당이라든지 단체에서의 노력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각 정당마다 청년위원회든지 학생위원회든지 다 있을 텐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년들이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형식인 것 같아요. 절대 현장에 다가갈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청년 문제를 그냥 단순히 청년 2030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청소년이라든지 청년들을 좀 정치에 무관심하고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다라고 여기는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을 먼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정치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꿈과 이제 신뢰도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사실 청년들도 많이 듣는 소리가 정치는 맨날 싸움한다. 그다음에 정치인들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조사하면 국회가 가장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내가 굳이 정치를 해야겠다, 정치에 관심을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힘든 것. 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의 참여 확대거든요. 목소리로만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겠다라고는 모든 정치인 분들이 만나면 이야기를 다 해요. 모든 정당에서도. 근데 그 안에서 실제로 끌고 가는 분은 없기 때문에 진짜 책임지고 청년 문제, 청년 의제를 끌고 가는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언제나 청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로는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책임지는 정치인은 없다는 인식이 동시에 팽배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뢰도가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하면은 선거할 때마다 청년 의제를 매번 화두에 올리고 곧바로 사라진다. 이 여기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다는 것, 또 청년 정치인 발굴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건 정치인으로서 또 두 분도 따끔하게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선거철만 되면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천 시에는 청년과 여성은 거의 폐기 처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 지역 16개 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청년 하나 없는 공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 청년들한테는 아주 슬픈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청년이 이런 정치에 참여하라라는 명분이 좀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에서 얘기했던 청년 여성 공천 20-30%를 꼭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위치에 선 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우리의 미래다 청년 막 이래가지고 모아놓고 선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다음 선거 준비해 보겠습니다라면 너네 이력이 뭐 있어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부터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총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던 게 만 19세였던 걸 만 18세로 선거권을 저희가 인하를 시켰죠. 하향 조정했죠. 정말 어렵게 내렸습니다. OECD 국가 중에 19세로 걸려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요. 18세로 낮췄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정당법을 고쳐야 된다. 18세까지 내렸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참정권의 기회를 보장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당 활동까지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정당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서부의 선진국들처럼 그 고등학교 시기, 더 나아가서 중학교 시기에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뭐 동아리 형태가 제일 좋은 방식이고,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뭐 어디 대학교 무슨 당 지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지부나 동아리 형식이 돼야 청년 정치인들이 육성이 되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공감하는 저희 당의 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지금 제 나이가 28세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취업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을 뿐더러 제가 혹시나 공천을 받아가지고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나간 때도 당장 돈을 구할 방법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나? 나갔는데 실패하면 솔직히 저는 다시 일어설 자신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진짜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충분히 정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잘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당장 왜 출마를 하지 못하냐 봤더니 일단은 나이가 안 돼요. 피선거권 제한이 있어서 만 25세. 나이가 안 되고 20대가 한 명도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청년들 많으니까 괜찮아라고 막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1살 의원들도 청년인데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미래통합당보다 나은 게 아닌가. 누가 낳고 누가 별로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지. 그래도 우리는 많으니까 괜찮아. 이거는 저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신유 정신 승리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승리를 갖는 두 친구 중에서도 비나양에 주목을 좀 했었는데 일단 나이를 언급하더라고요. 네. 피선거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 피선거권,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에 나갈 수 있는 나이죠. 선거권 반대. 네, 만 25세입니다. 아까 김비나 친구 같은 경우에는 23세니까요. 선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예, 이 피선거권이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OECD 국가들을 확인을 해보면요. 36개국 중에 31개국이 18세에서 21세 정도 피선거권을 해놓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권하고 피선거권, 그러니까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맞춰져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 이웃나라, 그리고 이제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OECD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대부분이 18세에서 21세로 맞춰져 있는데도 우리나라만 기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더 해외 사례를 좀 보면요. 스웨덴, 우리 선진 정치 사례를 유럽을 좀 많이 주목하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22살이었던 1996년생이 나왔고요. 2002년에는 19세 국회의원이 나오기도 했어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요즘 민주화 운동이 뜨거운 홍콩만 봐도요. 조슈아 웡 아시죠? 네,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 홍콩의 대표적인 지도자인데요. 이분이 홍콩 입법회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입니다. 이 국회의원의 20살의 나이에 당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조슈아 웡 같은 민주화의 지도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선거에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비선거권 만 25세는 너무나도 이상한 기형적인 구조다. 저는 빨리 이거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들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시대 정신에 맞게 25세로 특정하게 이렇게 정해놓기보다는 조금 하향 조정해야 된다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피선거권만큼 청년들에게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선거를 나가기에 정치를 하기에 부담이 되는 요소인데요.
기탁금이 있습니다. 선관위에 돈을 내는데요.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얼마입니까? 1,500만 원. 국회의원 기준입니다. 150만 원 말고 1,500만 네, 원. 1,500만 원. 예. 15만 원도 아니고요. 예. 1,500만 원이고요. 이게 이제 광역의원은 조금 더 낮고 기초의원은 더 낮습니다. 이게 이제 선관위에 내는 기탁금만 그렇고요. 정당이 또 별도로 또 당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을 냈는데 추가로 또 예. 낼 돈이 있다는 네,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저 예.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예. 도의원이거든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선권에 들어가면 특별 당비를 좀 내게. 비례대표면 특별 당비를 내는 건가요? 당선권 비례대표면 이제 특별 당비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금액도 만만치가 않아요. 1,500만 원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가야 이제 되네요. 국회의원 기준에 1,500만 원이잖아요. 예. 전 국회의원보다 더 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예.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이제 비례대표 당선권에 있으신 분들이 좋은 의도로 특별 당비를 내고 이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청년 비례대표인데 그러니까요. 청년들에게 너네의 이야기는 너네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판을 깔아놓은 건데 네. 이 친구들에게 그런 식의 이제 특별 당비를 내게 하는 거는 저는 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후에 또 우리 당에 좋은 청년 정치인들이 나온다면 이 부분만큼 제가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거고 저와 같이 광역 2018년도에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나왔던 다른 지역의 예. 타 광역시도의 한 청년은 실제로 이 금액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돈을 못 내서 후보 등록을 포기할 뻔했던 예. 사례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후에는 등록을 해서 당선까지 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 비용에 관해서 어떤 뭐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는 제가 이제 도의원 비례대표는 전 자유한국당에서 저 비례대표 4번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특별 당비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전혀 없었고 그리고 뭐 오히려 청년이면 어떤 심사비라든지 감면 5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제가 돈을 낸 기억은 전혀 없고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저희는 특별 당비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거 보존 비용도 저희가 뭐 선거에 나가게 되면 15%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전액을 보전해주고 10에서 15% 사이면 반액을 이렇게 보전해 주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당을 제외하고 필드로 나갔을 때 10% 받기 힘듭니다. 표심 받는 게 가장 큰 문제네요. 네. 선거 비용을 떠나서요. 그래서 이제 당내 청년 정치인들과 김수영 위원장이 얘기를 나누고 왔다고 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들었는데요. 예. 관련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미래통합당 청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후배들이 항상 뭐 식사 자리나 할 때 저도 그렇지만 뭐 아쉬운 점을 많이 토론하잖아요. 우수한 유능한 청년들을 키우면서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선거 때만 청년이라 외치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차후에는 그냥 자기하고 가까운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공천권을 지어주는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공천을 주는 당내 경쟁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청년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도당에서도 뭐 청년위회가 잘 돼 있는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중앙당, 서울시당, 경기도당 이제 집권 여당일 때 청년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야당이 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되겠지라고 하는데 저 또한 한 번씩 이제 당에서 이제 아직까지 위에 또 계신 선배님들도 해오셨던 것도 있고 이게 갑자기 또 확 바뀌면은 뭔가 다 이제 붕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지는 아직 뭐 저 모르겠지만 당에서 이제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올리면은 안 될 때마다 솔직히 힘든 거는 정말 좀 기운이 빠지는 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던 게 이번에 이제 우리 김수영 후보님께서 마산 하포구에 출사표를 던지셨다가 안타깝게 경선 과정에서 많은 과반수 이상의 이제 득점으로 낙선을 하셨는지 공천에서 이제 떨어지셨는데 아마 상심도 크실 거고. 네, 마지막 말에서 김수영 위원장이 갑자기 말이 좀 없어졌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신영과 같이 나섰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저희 당 경상남도의 비례대표가 6석이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3석,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이 2석, 정의당이 1석인데요. 제가 청년 비례대표가 돼서 2번을 받아서 지금 의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 김수영 위원장님께서는 4번을 예. 당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2명이 앞에 분이 계셔가지고 정확히는 낙선자가 아니고 대기자시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순번 때문에 이제 명함이 엇갈리게 된
된 케이스인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마음이 저는 좀 묘해지는 순간이었고 아직까지 가슴 한켠이 좀 쓰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제가 그 4월 총선에서 그 지역구에 도전을 했습니다. 마산호포구에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청년이다 보니까 좀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지도 차이에서도 분명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저희 청년 정치 신인으로서는 홍보 기간이 너무 짧다. 저희가 기존에 해오시던 분들은 20년, 그래도 적게는 10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셨던 분인데 정치 신인인 청년이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한 100일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문제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또 본인을 PR할 수도 없고 행사도 취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결국은 그 정치 자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 네, 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련 여론조사 비용, 현수막 비용, 사무실 비용, 사무원 비용, 거기다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비용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연 청년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신인 후보자가 정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사회적인 제약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 정치 부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희망이 없다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바로 저희가 나누고 있는 것들이 바로 기본이자 초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어렵게 지난 2월에 청년을 위한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오는 8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약 한 달 정도 뒤에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청년기본법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법인지 간략한 설명과 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은 무엇인지까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청년기본법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경상남도의 청년 기본조례와 비교해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청년 생활 안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기본법에는 없거든요. 저희 청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해서 대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막 휴학도 하고 하면서 학자금 대출이 밀려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대출금을 좀 상환해 준다는 제도, 그 외에 뭐 주거 문제, 그리고 결혼 이런 문제까지 생활 전반에 대한 생활 안정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경상남도의 조례가 아주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친화 도시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예, 지금 우리 경남도 내에는 거제랑 남해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청년 친화 도시까지도 조례에 담았는데 기본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명의 우리 청년 의원들이 8월 달에 시행되는 그 기본법을 보고요. 혹시 더 고칠 게 있다면 경상남도 의회 조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기본법의 제정 정신에 따라서 정말 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참가해서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봐준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제 청년 정치인을 꿈꾸는 이 미래의 후배들이 있을 텐데 한마디씩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유쾌한 정치는 없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맨날 국회에서는 싸우잖아요. 저는 저희 젊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답습해서는 안 된다. 기성 정치인과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쾌한 정치를 하려면 저 혼자 막 뭐 반바지를 입고 뭐 이런 쇼를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31살 신상훈과 40대 우리 김정희 위원장이 앉아 있는데 짚어주시네요. 예, 우리 불독 시즌 한 5쯤 한 3년 정도 지나겠죠. 그때는 젊은 20대 도의원, 각 당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청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부족해도 조금 준비가 덜 되어도 일단 그 제도권 정치에 도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해야 청년에 대한 정책과 대안이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또 정치권, 지자체, 또 저희 같은 언론, 또 여기 오늘 함께한 두 지역의 청년 정치인 선배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추가로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